장거리 운전으로 바닥난 체력과 허기를 달래줄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객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갖가지 주전부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쥐포인데요.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과 쫀득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먹거나 아니면 맥주 안주 아니면 집에 들어가다가 가끔 이렇게 트럭 같은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끔씩 사 먹는 것 같아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쥐포의 맛. 그렇다면 그 원료도 알고 계신가요? 생선으로 만든다는 것만 알아요. 어렴풋이 듣기로는 쥐치로 만든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확인해보고 그러진 않으니까.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자 술안주. 쥐포의 주 재료가 되는 쥐치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태백산맥을 병풍 삼아 탁 트인 동해바다를 마주한 속초시 설악항. 시린 찬바람과 함께 연안으로 몰려온 쥐치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쥐치를 잡기 위해선 아침 해보다 먼저 바다로 나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얌전히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의 특성상 새벽에 이루어지는 쥐치잡이. 짙은 어둠 탓에 하루 전 미리 쳐둔 그물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망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숯불에 간 거거든. 그래, 정치망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를 출발한 지 10여 분. 본격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쥐치는 긴 길그물 끝에 단지 모양의 통그물이 연결된 호망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쥐치만 잡는 그물이 아니고 얘는 이면수도 잡고 여러 가지 잡는 그물이 이게.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물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올라오던 쥐치. 한 마리 올라왔다. 그래.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생선이었다지만 지금은 제철이 무색한 귀한 녀석이죠. 7월달서부터 한 11월달까지. 요때가 제철이지, 요새. 이 지치가 금치라니까. 옛날에는 개도 안 물어가던 지치인데 이제 아직 금치가 됐어, 아주 이게 지치가. 난류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서식하는 쥐치는 크게 쥐치와 말쥐치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지치고 여기 지치. 여기 그냥 지치. 네. 저기 말지치. 요거와 또 비교가 다르잖아. 지치가. 말지치와. 예, 요 지치. 지치, 말지치.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여기. 맛있는 거는 이게 더 맛있어. 쥐치는 넓적한 몸매에 노란 빛을, 말쥐치는 길쭉한 타원형 몸매에 청록색 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시간여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묻이 가까워질수록 어부의 마음은 무거워만지는데요. 새벽잠도 포기하고 바다와 씨름한 것 치곤 그 수확이 형편없습니다. 어창을 박박 긁어봐도 이만큼이 고작. 푸지게 내어주던 바다, 지겹게 올라오던 쥐치가 속을 썩이니
어부의 한숨만 들어갑니다. 과거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지포를 최초 개발하면서 이제 많이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회액감으로도 이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남획이 돼서 최근에 많이 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일부 양식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로 시작된 쥐치 양식. 수심이 깊고 조류 소통이 원활해 우리나라 최고의 양식지로 알려진 거제와 통영에서 쥐치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 130만 미가 들어있어요. 130만 미, 지고기만. 대표적인 양식 어종으로 손꼽히는 넙치나 돔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요. 쥐치는 그보다 무려 서너 배나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합니다. 입식 후 3개월이면 출하가 가능한 건데요.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데다 완전 양식까지 가능해 새로운 양식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연산 진어를 잡아서 순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미 관리를 육상에서 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해가지고 이제 영양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먹는 굴을 먹여서 어미를 관리를 한 6개월 합니다. 6개월 해서 이제 수정란을 얻어가지고 완전 양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고기들은 완전 양식 품종이 됐습니다. 지금. 쥐치는 돌출된 주둥이에 넓적하고 끝이 뾰족한 이빨이 쥐와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서인 우회이 어보에서도 입이 작아 잘 삼키지 못하고 갉아먹는 것이 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게 참쥐치. 지금 한 5개월 정도 큰 겁니다. 이게 수컷은 제1기조에 여기에 이렇게 제1기조라고 하면 첫 번째 기조에 이렇게 노랗게 수염이 있어요. 이게 수컷이고요. 이렇게 제1기조에 이제 그게 없는 것들, 요런 놈들은 암컷입니다. 요런 거. 요 1기조에 수염이 없는 거, 이렇게 수염이 없는 건 암컷입니다. 양식장에서는 쥐치뿐만 아니라 말쥐치도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크기가 작고 뼈가 부드러운 데다 보거와 맛이 비슷한 쥐치는 뼈째회나 물회로 이용되고, 크기가 크고 뼈가 억센 말쥐치는 대부분 탕이나 조림용으로 사용됩니다. 오. 자, 이놈이 말쥐치입니다. 이게 한 600g 정도. 암컷은 이렇게 가슴이, 요 가슴 부분이 큰 게 암컷이고, 이렇게 솔종한 거는 수컷이에요. 방은 암컷이고, 요렇게 솔종한 거, 좁은 거, 면적이 좁은 게 수컷이고요. 요거는 어릴 때는 빼꼬시용 횟감용이지만 2년 차부터는 우리 겨울에 이제 먹는 매운탕, 맑은 탕, 또 매운탕, 그리고 요게 또 조림. 제주도에 가면 객주리 조림 하는 게 요겁니다. 말쥐치. 예, 말쥐치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따뜻한 수온 덕분에 쥐치 어획량이 높은 제주. 제주에서는 우람한 체격의 말쥐치를 객줄이라 부르며 조림으로 즐겨 먹는데요. 제주 사람들에겐 갈치나 흑돼지만큼 익숙한 식재료가 바로 이 말쥐치입니다.
바다의 푸아그라라 불리는 쥐치의 간은 놓칠 수 없는 별미. 홍어, 아귀의 간을 능가하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행복함을 선사합니다. 간이 제일 맛있어요. 간이 맛있고 또 생선 중에서 생간 먹을 수 있는 거는 깹줄이. 예, 그것만 생각. 저는 몰라도 손님들도 다 찾더라고요. 살이 단단해 조림이나 탕을 끓여도 흐트러지지 않고 쫄깃한 맛을 내는 쥐치. 제주만의 비법 재료까지 넣어주면 그 맛이 더욱 진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콩을 넣어요. 깹줄이 조림할 때. 우리는 볶아가지고 그걸 이제 넣게 되면은 그게 끓여지면서 거기서 고소한 맛도 나오고 이제 비린내 자체는 원래 없는 고기인데 비린내도 더 감해지고 음식이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 조림의 약간 푸석한 맛과는 다르고 갈치 조림보다 좀 더 깊은 맛을 내는 객주리 조림. 하지만 쥐치하면 쥐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쥐포의 고향은 바로 이곳. 사천이라는 새 지명보다 옛 지명이 더욱 익숙한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출신 어머니 덕에 쥐포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가진 음식 칼럼니스트 박정배 씨. 그와 함께 쥐포의 고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광에다가 쥐포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쥐처럼 그거를 막 뜯어 먹었던 기억도 많이 있고요. 그 당시 쥐포가 지금은 좀 달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미는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쥐포보다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뭐 20장, 30장씩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보니까. 1960년대 경남에서 가장 높은 어획고를 올렸던 삼천포항. 그 중에서도 죽방멸치와 쥐치가 이곳의 주요 소득원이었는데요. 넘쳐나는 쥐치를 감당하려 꿰어난 방법이 바로 쥐포였습니다. 삼천포는 1960년대 이제 쥐포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쥐치가 좀 많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다 버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가공을 시작하면서 60년대 말 70년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먹던 대구포라든지 오징어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대체재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요. 7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엄청난 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삼천포에 공장이 한 76개 정도가 생기고요.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삼천포 쥐포의 전성기. 그 흔적은 한국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쥐치가 모습을 감춘 후에도 가공 기술을 이용해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쥐포 요즘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 국산이 보신 분들은 예, 국산이 많이 나가고요. 예. 안 드시는 분들은 가격 때문에 이제 국내 가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가져온 거를 국내에 가공하는 거죠? 지금? 예, 같은 회사에서 예. 가공을 합니다. 원료는 이제 중국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만들어져 갖고 들어오고. 아,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예요, 예, 보니까. 예. 아. 만들어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고. 요거 쥐치 알포 요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지포보다는 조미가 이런 거는 조금 닿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한 면을 떠가지고 이제 조미도 좀 약간 돼가지고 지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이게 몇 마리짜리죠, 이게? 그거는 이제 300g에 7마리 정도 되거든요. 7마리 들어간 거죠. 네. 근데 통으로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아, 이거요? 정말 두꺼운 거. 그람수도 많고 예. 가격이 그래 더 비싸요. 이 아래 계시는구나. 찾는 사람 많이 없어가지고. 예예. 그러니까. 예. 가격이 32,000원이에요. 32,000원이요? 저거는 2만 원 하고 이거는 이제 그람수가 많은 반면 예, 가격이 예. 비싸고. 예. 삼척 보면 특산물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멸치 아니면 지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빠는 찍고 싶어도. 그렇다면 쥐포 가공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1910년도에 일본 큐슈에서 그 정어리를 그 간장 간으로 해서 말린 그 생선이 나오는데요. 그걸 미링보치라 그랬거든요. 미링보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링보치가 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쿠라보치로 바꾸는 거죠. 화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그 꼬리가 다 있는 채로 생선을 넓게 펴가지고 말리는 문화인데요. 지금 보면 그 모양이나 생김새나 맛이 쥐치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천포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공장. 꼬리 바라기 지치. 국내 유일의 화어 가공 공장인데요. 이 화어 기술을 응용한 것이 바로 쥐포 가공법입니다. 생선의 꼬리를 떼고 말리느냐, 떼지 않고 말리느냐가 화어와 쥐포 가공의 차이점이죠. 새우, 오거, 예. 달강어, 예. 성대라 그러죠. 예. 그럼 여기는 지고기가 있고요. 이게 쥐포죠, 이게 예, 쥐포. 지고기 꼬리는 약간 푸른 기가 돕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맑은 거는 달고기. 예, 예. 이거는 학꽁치. 꽁치. 예. 이건 주로 어떻게 먹어요, 보통? 이거는 그냥 그 건어물 그러니까 구워서 이제 간식이나 이제 술안주나 그렇게. 근데 이거 먹으려면 좀 돈이 있으셔야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요 고기가 예. 요즘 나는 고기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더 비싸지죠. 아, 그러네. 이게 좀 말리는 거라서 그렇지. 예. 자연산 생선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 거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위에만 말지 있는 게 아니고 몇 겹이 되는 거. 아, 그러네요. 몇 겹이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겹이 있으니까 이게 예, 엄청나게 많은 이게 양이 지금.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아. 겹겹이 있으니까 양이 많은 거죠 이게. 삼천포에도 그 1935년부터 뭐 이런 화어나 사쿠라보치 만드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사쿠라보치라는 단어가 일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일본말을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화어라는 단어로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화어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먹는 쥐치포의 어떤 원류가 되는 거죠, 이게. 삼천포가 쥐포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수에도 20개가 넘는 쥐포 가공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쥐포의 원조이자 선두주자인 삼천포가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 여수의 공장들은 수출해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삼천포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쥐포가 국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수출이 진짜 많이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여수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을 좀 많이 주력을 한 거죠. 쥐포의 원료는 대부분이 말쥐치. 먼저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떼어낸 후 살만 발라내 세척을 하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만 하는 고된 작업. 얇은 쥐포 한 장을 만드는데 셀 수 없이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깨끗이 세척한 쥐치살은 조미를 거친 후 상태에 따라 5일에서 10일간 저온 숙성을 시키는데요. 마지막으로 3일간 건조를 시켜야 비로소 쥐포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원료가 없고 또 인력도 없고 원료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이 없게 되고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또 첫째는 원료가 안 났으니까 그게 따라서 인력도 없어졌지 않을까. 원료인 쥐치의 부족으로 국내 가공 공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공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두툼한 살집에서 나는 식감과 씹을수록 우러나오는 감칠맛에 국내산 쥐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 탕, 조림, 그리고 쥐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맛으로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한 생선, 쥐치. 어획량 감소로 한때 멸종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가두리 양식과 자원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에 쥐치 풍어가가 다시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말린 오징어나